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대세 상승은 이때부터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원전이 좀 세죠. 근데 지금 저는 상승세가 진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대세 상승이라고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원전 대세 상승이 한 번 더는 제대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 그게 언제쯤일지 제가 오늘 좀 객관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이 나와서 좀 주도주가 상승이 나올 때 그 시점을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 오늘 같이 한번 정확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서 제가 정말 힘을 내서 영상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앞으로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정말 손수 다 공감 누르고 댓글 다 보고 있으니까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전이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원전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지금까지의 원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앞으로 10기 이상을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적은 이슈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산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로 다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원전 확대와 관련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데이터 센터랑 전력 부족이 생긴다고 한다 했을 때 이거를 방어할 만한 에너지가 뭐가 있냐 하면은 뭐 천연가스도 있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원자력 산업이 앞으로의 이 미국의 에너지를 책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2050년까지 현재 100기가와트의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를 이번에 4배로 높인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3배였는데 이걸 4배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를 10기 착공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10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규제위원회, 이걸 우리가 NRC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신규 원전 허가 결정을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안에 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 행정명령 안에 서명돼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걸리길래 이거를 1년 6개월로 단축을 하냐. 우리가 보기엔 1년 6개월도 그렇게 짧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걸 단축이라는 표현을 했죠. 현재 미국은 94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지만 1979년 3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원전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뭔가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거나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원전을 10기를 착공하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뭐 원전 기업들에 대한 수주 그리고 원전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당장 미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저 기대감이에요. 그러면 진짜 수주가 들어오고 그 수주가 들어와서 조금씩이라도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언제일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대세 상승이 나오는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가 신규 원전 허가를 얼마나 걸리는 거를 18개월로 줄였고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이 정도쯤 해가지고 수주를 받겠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대한 허가 결정, 인허가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 과정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라이센싱 프로세스 해가지고 미국에서 너네들이 원자력을 제대로 설치를 하고 싶으면은 이대로 인허가를 받으세요라고 하는 뭐 지침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를 제가 한번 실제로 열어봤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뭐 내용이 상당히 많진 않았습니다. 아마 20쪽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자세하게 어떻게 받으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대로 받으세요라는 이제 순서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길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대충 그냥 짧게 설명을 해서 열어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NRC 원자력 규제위원회 인허가 절차입니다. 이게 원래 인허가 절차입니다. 원래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전을 설치를 하려면, 그러니까 건설을 하려면 얼리 사이트 퍼밋 해가지고 ESP 일단은 이 부지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일단은 내가 여기다가 지을게, 여기다 짓고 싶어 하는 그 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발전소 설계는 없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는 단계도 아니야. 설계를 어떻게 할 거야도 물어보는 단계가 아니고 일단 땅만 먼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뭐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받는 거죠. 뭐 인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람이 뭐 지나가고 환경이 어쩌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럼 이걸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로 갑니다. 뭐 스탠다드 디자인 서티피케이션 해가지고 표준 설계 인증으로 넘어가요. 이제는 원자로 설계를 이때 봅니다. 오케이, 땅 오케이. 자, 이제 여기다가 뭐 지을 거야? 원자로 지을 건데 어떤 원자로 지을 거야?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NRC가 표준 원자로 설계를 사전에 인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대로 할 거야? 그럼 이대로 하자. 그래서 표준 설계 인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컴바인드 라이센스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고요. 통합 인허가, 그래서 건설과 운영을 어떻게 할지 한 방에 허가를 받습니다. 이런 기업을 통해서 뭐 이렇게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이렇게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를 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가 결론이 나면은 최종 이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NRC는 공청회와 환경영향 보고서 초안 등 최종본을 공개하고 기술 평가를 하고 마지막 검토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를 한 다음에야 이제 오케이, 이제 착공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착공이 없어요. 이거는 이 착공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실 뭐 대충 보면 한 1년 8개월 안에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부지 뭐 한 6개월, 뭐 이거 한 6개월, 뭐 이거 한 6개월 해가지고 뭐 1년 6개월 하고 뭐 이거 뭐 한 달 하면은 뭐 1년 7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1년 뭐 8, 9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뭐 얼마나 걸리냐? 이 원전을 허가를 받는데 이거를 열어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방금 얘기한 ESP,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자인 서티피케이션, 컴바인드 라이센스까지 해서 총 미친 듯이 짧으면 5년, 뭐 길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뭐 하는 데까지? 착공하는 데까지. 그래서 총 짓는 데까지 막 15년씩 걸리고 막 10년 좀 넘게 걸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이러면은 실제 트럼프가 2번 연속 대통령을 해도 지을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한 겁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안한 NRC 구조 개편.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허가를 최대 18개월 제한 조치를 넣은 겁니다. 야, 5년, 10년 모르겠고 18개월 안에 끝내라. 그래서 1년 6개월 안에 끝내기로 한 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완전히 실현이 되면은 당연히 뭐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원전이 설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설까지 해서 아마 임기 안에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왜 18개월로 이 바꿨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이제 18개월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부지 선정도 나라에서 부지를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설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설계된 거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설이랑 누가 할지도 나라에서 뭐 어떻게 결정하면은 후딱후딱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하나 여기저기서 다발적으로 하면은 당연히 뭐 한 명 한 명 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부지도 나라에서 정해주고 표준 설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건설도 어떻게 할지 운영 어떻게 할지 나라에서 어느 정도 정해주면 이 정도 걸릴 리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당장 오늘 시작해도 2026년 말쯤 가야 인허가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야 착공이 시작되고 수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빨라야 가능한 수준이고 사실 거의 뭐 2027년도 넘어가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당장 원전 수주를 받거나 또는 승인도 안 받았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인허가를 하려면 적어도 내년 말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기대감으로 저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이 그냥 기대감에 가깝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 열기의 수주, 이 열기의 우리가 이 납품을 진행을 하려면 적어도 2026년도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원전이 정확히 구체화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실제로 납품하고 돈이 찍히고 하는 시기가 언제고 그 납품된 돈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2026년 7월 4일까지 현재로부터 13개월 후 그러니까 지금 인허가보다 짧은 거예요. 3기의 신규 실험용 원자로를 가동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 이게 먼저예요. 지금 승인 받아가지고 원자로 이번에 원자력 발전 건설하는 거 먼저보다는 이게 먼저입니다. 이때까지 프로그램 마련해라. 마련해라. 이건 뭔 소리냐면 누가 어떻게 뭘 할지 계획 다 짜란 소리거든요. 당장 내년 7월 4일까지 뭘 건설하라까지는 아니고 7월 4일까지 적어도 지금부터 누가 뭘 어떻게 납품하고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할지는 적어도 계획은 짜놔라 이건데 제가 봤을 땐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해가지고 이걸 시작으로 아마 원전이 제대로 제가 봤을 땐 수혜나 이슈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 봐요. 언제? 2026년도에. 미국이 현대화된 원자력 에너지 부분에 필요한 또 충분한 우라늄이나 원자로 연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허용했고요. 이건 이제 운영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운영 이렇게 할게 라고 할 때 이거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빠르게. 그럼 부지 선정 어떻게 할 거야? 연방정부 소유지와 군기지에 원자로를 건설할 위치를 모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금 사실 오래 걸리는 거, 부지 찾고 운영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좀 같이 해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빠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언제? 일단은 시범 프로그램은 1년 3개월, 1년 1개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인허가는 1년 6개월 안에 가능하겠더라. 그래서 이 원자력 에너지 회사 오클로의 CEO 제이콥 드위트가 실제 트럼프한테 골프공을 들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골프공이 사람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의 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한테 메인이고 핵심인지를 와서 오클로가 설명을 한 거죠. 오클로는 이제 미국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전이 구축되는 시기는 저는 2026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인데 뭐 사실 이것만 보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착공이 들어가고 실제 수주를 받는 시기가 이때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것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이 SMR도 봐야겠죠. 그래서 테라파워 SMR과 일반 SMR 테라파워는 작년 3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죠. 허가를 신청했고요. SMR 2026년 12월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승인을 언제 받냐면 2026년에 받아요. 그래서 2026년 말 건설 허가를 받고 2030년 연료 장전을 하고 2031년에 상업 운전에 돌입한다는 목표고요. 그래서 SMR도 2026년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국내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 추진 방안. 이건 대한민국 기술력이고요. 혁신형 SMR은 2026년 표준 설계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6년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는 사실 좀 기대감에 좀 많이 움직이는 시기라고 보는 거고 현실적으로 수주받고 현실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현실적으로 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그게 2026년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삼성물산은 2026년에 착공할 루마니아 SMR의 피드 투 EPC가 이루어질 경우 한 5조에서 6조 수주될 것 같다 전망합니다. 언제? 2026년도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주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기대감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이 원전이 대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저는 충분히 수주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또는 적어도 납품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마 2026년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승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시범 프로그램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SMR이 나오는 시기까지 다 판단을 했을 때는
이 2026년도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결론을 좀 내보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착공하는 정책에 직접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구나. 그럼 얘네가 대박이겠는걸?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기업들, 돈을 받는 시기는 2026년부터 시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이때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2025년은 체코 원전, 각국의 원전 수주 발표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어요. 왜? 탈원전하던 국가들, 원전 안 짓는다 했던 국가들, 또 원전 계약한다는 부분들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책 수혜 기업 대부분이 돈이 투자되기 전에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언제? 이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더라. 그러니까 딱 돈이 투자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아마 2026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미국 트럼프 핵심 정책도 돈이 들어가고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는 2026년도 주도 상승 랠리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 수주받고 이때 납품하니 NRC 아까 얘기한 원자력 규제 위원회 절차를 열어보면 아까 열어봤죠? 2026년 중순 이거는 시범 프로그램 2026년 말쯤 원점 본격적인 승인 가능성이 있죠. SMR까지 해서. 그래서 이때 아마 많은 수주나 어느 정도의 좀 기대감이 몰릴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지금 2025년도에 내가 원전을 놓쳐서 아쉽다라고 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인 대세 상승은 2026년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가져온 내용들은 다 미국 원문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서 쓰거나 제가 좀 제가 예상을 해서 쓰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 있는 걸 그대로 축약하거나 또는 해석해서 나름으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얘기하자면 원전은 2026년도가 메인 시점일 것 같다. 이때가 이제 납품받고 이때가 이제 수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기일 듯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저키 인허가가 제대로 연말까지 해서 날 가능성이 높고요. 2026년도가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그래서 같이 원전 관심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나 우주항공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저희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개인정보 아무것도 입력할 게 없어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이 어플은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가 있죠.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테슬라 관련 기업도 나눠드리고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죠. 이거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까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꼭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28일, 27일, 6일, 3일, 2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에요.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제가 정말 자세하게 읽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